18년 만에 국민연금 제도가 변화됐죠. 사실 원래 세 가지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을 감액해요. 열심히 근로를 하거나 열심히 사업을 하거나 주택을 임대해가지고 월세를 받거나 이러면 감액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바꾸냐? 일반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감액하지 않도록 약간 더 완화해줬어요. 이제는 특히 우리나라는 부동산 자산이 많기 때문에 활용한다면 기본적으로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받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주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연금 1등 연금 박사 이용주입니다. 대신에 우리나라에서 연금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 누구냐라고 물으신다면 연금 박사가 가장 잘 많이 알고 있고, 연금 박사 채널을 통해서 연금에 대한 유용한 정보 전해드리고 있고요. 거의 한 4, 5만 명 이상 상담을 하면서 지금까지 연금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변화가 있었는데 18년 만에 국민연금 제도가 변화됐죠. 2026년부터는 국민연금 제도가 개혁이 돼가지고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실제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8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의 9%만 내면 됐었습니다. 내 소득이 올라가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셔야 되겠지만 보험료율이 올라가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놔두다가는 국민연금 끝나요.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 보험료를 좀 더 내라 라고 해서 보험료를 올렸습니다. 올해 9.5%로 인상되었고요. 내년에 10%로 인상되고요. 매년 0.5%포인트씩 인상이 돼서 2033년이 되면 소득의 13%를 보험료로 내야 됩니다. 과거에 9%였던 것이 13%로 올라가니까 4%포인트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뭐 얼마 안 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내신 금액의 1.5배 가까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민연금은 보험료 내시는 거 또 물가상승률만큼 또 올려내셔야 됩니다. 실제로 앞으로 2033년도 되면은 국민연금 보험료가 한 달에 100만 원까지도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이 부담이 많이 되실 텐데요. 또 하나, 국민연금 보험료를 오르는 것과 더불어서 국민연금 받는 금액도 약간 올랐습니다. 왜냐면 사실 국민연금을 개혁하려면 기금이 고갈되는 걸 막기 위해 개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는 건 더 내고 받는 건 덜 받아라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내는 걸 더 내기로 했어요. 13%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근데 받는 건 깎아야 되는데 내는 것도 더 내는데 받는 것도 깎아버리면 내가 안 내. 사람들이 반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은 개혁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내는 보험료도 올렸지만 받는 금액도 일부 올렸습니다. 그래서 소득 대체율이 41.5%에서 40%로 떨어져야 되는 것인데 이거를 43%로 살짝 올렸습니다. 자, 그래서 내는 것 대비해서 받는 건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보험료가 더 많이 오르기 때문에 실제 부담은 더 커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험료와 소득 대체율이 개혁이 됐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에 개정된 내용 중에서 현재 국민연금 받고 계시는 분들 중에 국민연금을 받았을 때 소득이 있으면 감액이 돼요. 아이러니한 내용인데 노후에 일을 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국가 입장에서도 노후에 놀지 말고 노후에도 좀 일하십시오 이렇게 장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현재 국민연금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연금 개시, 국민연금을 개시한 이후에 5년간 열심히 일해서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을 감액합니다. 열심히 일하라고 해놓고 일해서 열심히 돈 벌었더니 국민연금을 깎아버려. 이러니까 에이씨 나 일 안 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제도지 않습니까? 더 웃긴 건 뭐냐면 노후에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을 감액하는데 근로사업 임대소득 세 가지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을 감액해요. 열심히 근로를 하거나 열심히 사업을 하거나 주택을 임대해가지고 월세를 받거나 이러면 감액을 합니다. 그런데 이자 배당 소득은 한 푼도 감액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그냥 통장에 한 10억 넣어놓고 이자를 1년에 한 몇천만 원 받아. 이분은 소득이 있어도 국민연금 한 푼도 감액되지 않아요. 주식을 하면서 내가 배당 소득 했어요. 이것도 얼마가 있건 관계없이 국민연금을 한 푼도 감액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노후에 근로 사업을 통해서 열심히 밖에 나가서 이 추운 날 손호호 불어가면서 일하면 국민연금이 감액이 돼요. 자, 그런데 집에 앉아가지고 그냥 은행 이자 주식 배당 받으면서 컴퓨터나 보면 핸드폰나 보면서 있으신 분들은 국민연금이 한 푼도 감액되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되는 제도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되었습니다. 사실 원래 개선은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연금은 감액 안 하는 게 맞는 것이고, 설령 감액을 한다 하더라도 근로사업하는 사람들에게 감액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일을 장려해야 되는데 지금. 자, 그래서 어떻게 바꾸냐? 근로사업 소득, 임대소득이 과거까지는 월 소득금액 기준으로 국민연금 A값 대략 한 309만 원 정도, 이게 매년 바뀌는데 이하로 있으면 감액 안 하고 이 이상으로 있으면 감액을 하거든요. 감액되는 기준을 약간 더 완화해줬어요. 이제는 월 309만 원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플러스 200까지도 봐줍니다. 월 한 509만 원 정도 매년 바뀌는데,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봤을 때 월 한 600만 원 정도의 이하의 소득이 있다. 그러면 국민연금을 감액받을 일은 없겠습니다. 노후에 월 60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으려면 연봉 한 7, 8천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사실 거의 없으시잖아요. 그죠?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는 일반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감액하지 않도록
대폭 완화되었기 때문에 노후에 소득이 있음으로써 국민연금을 감액받으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설령 소득이 있어서 감액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개시하지 말고 그냥 연기를 하면 됩니다. 감액당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연기에 따른 증액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하시면 누구나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있겠습니다. 아니 국민연금은 그냥 때가 되면 받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죠. 실제로 지금 1965년생부터 68년생까지는 64세부터 수령하고요. 69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65세부터 수령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좀 더 빨랐고요. 어쨌든 64세, 65세가 돼야 내 국민연금을 수령한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나는 64세, 65세까지 기다리기 힘들다. 퇴직을 해가지고 먹고 살 돈도 없다. 국민연금이라도 있는데 그게 4년, 5년 뒤에 나온다는데 그때까지 난 죽을 것 같다. 빨리 땡겨받고 싶다. 이러면 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기 수령 제도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연금 개시 연령으로부터 최대 5년까지 당겨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나는 딴 돈이 많아가지고 굳이 국민연금 당장 안 받아도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5년간 늦출 수 있는 연기 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65세에 정상적으로 받아야 될 사람들이 5년 당겨서 60세부터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5년 늦춰서 70세부터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거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기간도 월도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을까? 똑같은 금액을 당겨받을 수 있고 늦춰받을 수 있다면 뭐 금액이 똑같다면 당연히 먼저 받아야지. 그렇지 않고 1년 당겨받을 때마다 6%씩 감액이 됩니다. 1년 늦춰받을 때마다 7.2%씩 증액이 됩니다. 계산해 볼게요. 65세에 받아야 될 연금액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분이 내가 돈이 필요해서 64세로 1년 당겨받아요. 6%가 감액된 94만 원을 평생 받게 됩니다. 2년을 당겨받아서 63세부터 받겠다. 그러면 6% 곱하기 2년이니까 12%가 감액된 88만 원 평생 받게 됩니다. 5년을 일찍 받게 되면 60세부터 일찍 받는 건 좋지만 5년을 당겨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6, 5, 30%가 감액된 70만 원을 평생 받게 돼요. 1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돈을 30만 원이 깎인 금액을 평생 받는 거예요. 65세에 필요 없고 66세부터 받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7.2%가 올라가기 때문에 100만 원이 아니라 107만 2천 원 평생 받게 됩니다. 2년 더 늦춰서 67세부터 받겠다? 114만 4천 원씩 평생 받게 됩니다. 내가 5년을 풀로 늦추겠다? 그러면 70세부터 받지만 136만 원 평생 받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진짜 먹고 살 돈도 없다.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다. 그럼 무조건 일찍 받으셔야죠.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 다음에 어차피 내가 오늘 내일 한다. 어차피 내가 올해는 못 넘길 것 같다. 그럼 한 푼이라도 받고 가야지. 그러면 일찍 수령하십시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그냥 평균 정도는 살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계산기 두들겨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60세에 받으면 70, 65세에 받으면 100, 70세에 받으면 136, 거의 140이에요. 그러면 10년을 먼저 받냐 늦춰 받냐의 차이가 있는데 금액은 거의 70과 140 더블이에요. 어떻게 하실래요? 일찍 받아서 10년 일찍 받아서 70씩 평생 받을래요? 아니면 10년 늦춰 받더라도 70세부터 140만 원씩 평생 받으실래요? 계산해 봤더니 평균 수명 80세까지만 살 수 있다면 일찍 받는 것보다 늦춰 받는 게 좋아요. 그러면 늦게 시작하기 때문에 물론 먼저 받으신 분보다는 더 적은 금액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적은 금액으로 20년간 받아온 걸 많은 금액으로 10년간 받아버리면 이미 다 비슷하게 됩니다. 그리고 80세가 지나면 그때부터는 더 큰 금액을 받으신 한 달에 140만 원 받으시는 분들이 70만 원 받으시는 분들을 추월하게 돼요. 그리고 누적 금액으로 엄청나게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90세, 100세까지 사신다면 조기 수령하신 분들은 70만 원 가지고 어렵게 사셔야 되는 거지만 연기연금 하신 분들은 140만 원 더블을 받으면서 더 나은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다시 한번 전제해드려요. 일찍 돌아가실 분들은 빨리 받으세요. 하지만 내가 80세 평균 수명 정도만 살 수 있다? 그러면 늦춰 받으시는 게 장땡이에요. 국민연금을 낼 때 안 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안 내면 연체가 됩니다. 옛날에는 연체해도 봐줬어요. 3년 지나면 그냥 아예 소멸시켜버렸어요. 근데 이제는 안 그럽니다. 1년간 봐드립니다. 그리고 1년 후에도 계속 안 내시지 않습니까? 압류 들어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근로자들은 국민연금을 안 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띄고 받으니까. 물론 근로자 중에서도요. 회사가 좀 중소기업이거나 어려워서 직원한테는 띄고 이 회사가 단체로 납부해줘야 되거든요. 이거 안 하는 그 약간 사기꾼들이 있어요. 이런 나쁜 회사를 다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단 근로자는 급여에서 띄기 때문에 다 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프리랜서라든가 사업하시는 분들 본인이 직접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납부하셔야 되거든요. 이거 안 하면 연체되니까 국민연금 꼭 내시기 바라겠고요. 자, 국민연금을 내면 뭐가 좋냐? 당연히 연금액이 올라가죠. 자, 그런데 국민연금 낸 금액에 대해서 그 해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연말에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 신고할 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달에 30만 원씩 국민연금을 1년간 360만 원 냈다. 그러면 360만 원 당연히 소득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세금을 환급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으신 분들은 소득공제 받는다고 해도 절세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좀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절세 효과가 커지죠. 소득공제라는 것이 소득이 높으신 분들에게 훨씬 더 유리한 절세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 뭐냐면 그냥 매달 내시는 거는 어차피 정해져 있는 금액을 내는 거기 때문에 내서 소득공제 받으면 되는데 국민연금 제도 중에 뭐가 있냐면 과거에 못 냈던 거를 지금 낼 수 있는 추후 납부 제도가 있어요. 추가 납부 아니에요. 더 내는 게 아니라 과거에 못 냈던 걸 지금 추후에 납부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내가 많이 안 내가지고 한 100개월치를 못 냈어요. 따져보니까 한 몇천만 원 돼. 그 몇천만 원을 지금 추후 납부할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2천만 원을 내가 올해 추후 납부를 한다. 그러면 올해 추후 납부한 2천만 원 전액 소득공제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올해 연봉이 5천만 원인데 이것저것 해가지고 뭐 근로소득공제, 뭐 인적공제, 신용카드공제, 의료비공제 다 빼고 났더니 한 2천만 원 남았어요. 2천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돼. 그죠? 네. 자, 그런데 내가 국민연금을 추후 납부 2천만 원 냈어. 그럼 그 2천만 원 마저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올해 내야 될 세금은 빵이 되고요. 지금까지 근로소득에서 매달 원천 징수해간 세금을 전액 다 환급받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유리하고 진짜 소득이 많으신 분들 내가 올해 연봉이 한 1억, 2억 될 것 같다. 세금을 한 거의 뭐 20%, 30%씩 내야 될 것 같다. 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소득세율 구간이 35% 구간이다. 내가 만약에 추후 납부를 1,000만 원 했다? 그러면 1,000만 원에 35% 350만 원 환급받게 됩니다. 세율이 예를 들면 50% 구간이다? 그럼 1,000만 원에 50%인 500만 원 환급받게 되기 때문에 꼭 이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소득공제 받으시면 되게 좋죠. 절세를 해드립니다. 대신에 연금 탈 때 세금을 내긴 내셔야죠. 하지만 연금 탈 때는 지금 납부할 때는 한 번에 왕창 내가지고 왕창 돌려받았지만 납부할 때는 천천히 나눠받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연금 받을 때 연금 소득공제 또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굉장히 세율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돌려받을 때는 왕창 돌려받고 될 때는 조금씩 천천히 내는 이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꼭 한번 국민연금 납부하실 분들, 특히 추후 납부하실 분들 소득공제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50세가 넘으셨다면 선납도 가능합니다. 선납. 앞으로 5년치를 선납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봤는데 내가 지금 51세인데 올해 소득이 정말 좋아. 근데 내년부터는 손가락 빨 것 같아.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내년부터 보험료 내는 것도 힘들어질 거고 소득이 없기 때문에 소득공제 받아봐야 효과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올해는 정말 좋을 것 같아. 어떡하냐? 올해 앞으로 5년치를 선납하십시오. 그러면 미리 국민연금공단에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 5년치 선납한 것에 대해서 올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일정하신 분들은 큰 차이가 없겠지만 소득이 변동이 좀 크거나 올해 많았다가 내년에 적었다가 뭐 이러신 분들은 국민연금 추후 납부와 국민연금 선납 제도를 활용해 보시면 엄청나게 절세할 수 있다. 아시겠죠? 이것도 알아야 써먹는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주부, 난 평생 일을 가져본 적이 없다. 이런 분들은 국민연금 가입이 안 돼 있을 수 있거든요. 국민연금을 가입 안 하겠다? 그게 아닙니다. 국민연금 혹시라도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라도 이 방송 보시고 나서 내가 아직 60세가 되지 않았다면 당장 국민연금공단 1355 전화하셔가지고 국민연금 가입하십시오. 국민연금이 좋다, 안 좋다, 뭐 가성비가 좋다, 떨어진다, 기금이 고갈된다, 안 된다 이런 모든 문제 아무 관계없이 국민연금은 최저 금액이 9만 원이거든요. 올해부터는 9만 5천 원입니다. 자, 이렇게 대략 한 10만 원이라고 보죠. 10만 원씩 10년 내면 65세부터 20만 원씩 평생 받습니다. 그냥 공식이에요. 다시 10만 원씩 10년 내면 20만 원씩 평생 받습니다. 20만 원씩 10년 내면 40만 원씩 평생 받는 건 아니에요. 금액이 올라가면 가성비는 떨어져. 하지만 10만 원씩 10년 내면 20만 원씩 평생 받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10만 원씩 10년만 냈을 뿐인데 낸 돈의 더블 20만 원의 금액을 평생 받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5년 받으면 원금 다 받아요. 10년 받으면 원금 2배 받습니다. 20년 받으면 원금의 4배를 받습니다. 40년 받으면 원금의 8배를 받습니다. 무려 수익률 800% 엄청난 제도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국민연금을 안 했다라고 하신 분들 지금 당장이라도 전화해서 많이 할 필요도 없어. 그냥 한 달에 10만 원씩만 10년간만 내십시오. 그러면 낸 돈 자체가 적기 때문에 아주 연금을 많이 받는 건 아니겠지만 낸 돈 대비 효과는 짱이다, 짱. 아시겠죠? 그 다음에 국민연금을 가입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가입은 했었는데 잠깐 내다가 결혼하고 살림하고 애 낳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동안 내가 국민연금을 쉬었다. 이러신 분들 계시거든요. 이러신 분들도 전화하셔가지고 지금부터 10년간 납입기간을 채워서 연금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낸 기간이 3년이었다. 그럼 앞으로 7년만 더 내시면 연금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과거에 가입 경력이 있는데 그동안 못 내신 분들은 그 과거 기간 추후 납부 가능하거든요. 추후 납부를 하셔가지고 그냥 일시불로 내시면 바로 10년 채워서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 이상 더 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있지만 그게 싫다, 나는 부담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10만 원씩 10년이라도 채우십시오. 결국은 내가 할 수 있는 수많은 재테크 중에서 1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거다. 제일 좋은 거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게 국민연금 임의 가입 제도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8.3% 엄청난 폭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여기서 알고 계실 게 있어요. 기초연금액이 인상된 건 아니에요. 기초연금액은 아직 발표가 안 됐는데 아마 한 2.1% 정도로 인상돼서 그렇게 물가상승 정도로만 인상이 됩니다. 기초연금을 드리는 금액은 물가상승률 정도만 인상이 되지만 누구한테 기초연금을 줄 것인가에 대한 선정 기준선이 있습니다. 그 기준선이 소득 하위 70%거든요. 65세 이상 어르신들 줄을 세워가지고 상위 1, 2, 3등은 안 주고 70% 선에 딱 선을 그어가지고 4, 5, 6, 7, 8, 9, 10등 이 어르신들에게 국가가 한 달에 우리 기준으로 대략 한 35만 원 가까이 이 금액을 매달 드리는 제도가 기초연금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걸 내가 내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기준만 되면 국가가 한 달에 35만 원씩 주는 거니까 당연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이걸 받으려면 상위 30%에 들면 안 되는 것이고 하위 70%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선, 이 기준선을 매년 발표하고 있는데 작년 대비해서 무려 8.3%가 인상됐어요. 무슨 얘기죠? 하위 70%를 가르는 선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전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재산, 소득 수준이 8.3% 인상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아니 나는 지금 재산을 깎아먹고 있고 점점 거지가 되어가고 있고 어려워져갖고 노후는 힘들어 죽겠는데 전체 노인들의 재산 소득은 작년에 비해서 줄어든 게 아니라 오히려 올라가고 있네. 그것도 1% 2% 올라간 것이 아니라 8.3% 올라가고 있네. 왜 올라갔나 봤더니 일단 국민연금을 고액으로 수령하는 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지금 현재 국민연금 받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국민연금 가입 짧거나 얼마 안 내셨기 때문에 금액이 낮은데 본격적으로 이제 진입하시는 분들이 국민연금 막 200만 원, 300만 원 받으신 분들이 진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가지신 분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건 뭐 내가 뭐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올라갔지 않습니까? 뭐 주식도 좋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재산이 있으신 분들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전체 커트라인 기준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한편으로는 뭐가 좋아졌어요? 커트라인이 올라갔잖아요. 커트라인이 올라간 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자, 일단 내가 대학 수능 시험을 봐. 내가 서울대학을 가야 되는데 서울대 커트라인이 옛날까지는 350점이었는데 이게 400점으로 올라갔어. 커트라인이 올라갔기 때문에 나는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이상 어려워진 거 아닙니까? 대학 갈 때는 커트라인이 올라가면 안 좋아요. 하지만 기초연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높은 사람들 주는 게 아니라 낮은 사람들 주는 거죠. 커트라인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커트라인이 8.3% 올라갔다는 얘기는 뭐냐? 커트라인에 걸려서 못 받으신 분들 계시죠? 하위 70% 다 그 커트라인에 걸려가지고 못 받았어. 안타깝게. 나는 그냥 1년 동안 그대로 있었는데 갑자기 커트라인이 내 위로 올라와 버린 거예요. 이분들 기초연금 합격! 자, 이번 달부터 35만 원씩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커트라인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 커트라인이 올라온 걸 보니까 예전에는 얼마 안 올라가다가 지금은 5%, 7%, 8%씩 올라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 봤을 때 내년에는 또 10% 가까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기초연금이라는 것이 한 번 받았다고 해가지고 평생 받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못 받았다고 해가지고 평생 못 받는 게 아닙니다. 65세 이상이시라면 언제든지 내가 커트라인 안쪽으로 들어오면 받는 것이고 커트라인 위에 있으면 못 받는 거예요. 지금 못 받았다고 해가지고 내년에도 못 받는 것이 아니다. 더 좋은 건 재산이 늘어나서 기초연금 안 받고도 부자가 되는 게 제일 좋은 거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쨌든 기준이 이렇게 매년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기초연금 65세 이상 드리는 건데 다만 이 기준액이 단독 가구와 부부 가구로 나눠져 있어요. 기초연금은 개인별로 주는 것이 아니라 가구별로 줍니다. 가구별로 판정을 해요. 혼자 살아요. 그럼 단독 가구이기 때문에 내 소득만 가지고 봅니다. 배우자랑 같이 살아요. 그러면 부부 가구로 보기 때문에 두 분의 재산을 합쳐서 봅니다. 단독 가구는 월 247만 원 소득 환산액 이하여야지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부부 가구는 월 395만 원 단독 가구보다 훨씬 높죠? 이하이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둘이 산다고 해가지고 재산이 다운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비슷한 재산이라면 부부 가구가 더 훨씬 더 유리한 것이고 단독 가구는 좀 불리해질 수 있겠지만 반대로 혼자 사시는데 재산이 없다? 그럼 받을 수 있겠죠. 어쨌든 내 가구가 단독 가구냐 부부 가구냐를 보시면서 기준이 달라진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내가 낸 돈을 가지고 노후에 내가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국민연금 많이 냈다면 국민연금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결혼을 해가지고 배우자가 있지 않습니까? 배우자도 국민연금을 내죠. 그러면 배우자도 국민연금을 열심히 내면 배우자도 국민연금 받습니다. 각각 서로
서로 각각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나도 국민연금이 있고 배우자도 국민연금이 같이 있으면 이러면 누구 하나는 국민연금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계신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내 연금은 내 연금이고 배우자는 배우자이고 우리 서로 남남이에요. 그냥 연금 체계에 있어서는 걱정하지 말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100년해로 잘 사시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사실 한 분이 돌아가시면 국민연금은 굉장히 좋은 조건이 있습니다. 일반 개인연금에선 찾아볼 수 없는 조건인데요. 내가 받다 죽으면 받던 금액의 50에서 60%를 배우자에게 평생 지급하는 유족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내 연금을 내가 받다가 내가 죽으면 끝인 거지. 남은 금액 물려주는 거야 상관없지만 내가 받다 죽었는데 내가 받던 연금의 5, 60%를 내 배우자의 평생에 또 줘. 얼마나 좋은 제도예요. 이 유족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그런데 유족연금이라는 제도가 언제 생겼냐면 국민연금 처음 도입됐을 때 국민연금을 가입하시는 분들이 직장인들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대부분 다 외벌이였어요. 남편들은 회사 월급도 받고 국민연금도 불입을 해가지고 노후에 국민연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배우자는 집에서 살림을 하다 보니까 연금도 없고 국민연금도 없는 겁니다. 남편이 있을 때는 국민연금도 받았는데 남편이 죽고 났더니 국민연금이 없는 거야. 무슨 죄야? 같이 열심히 살았는데 안 되겠다. 혹시라도 국민연금을 가입한 남편이 사망해도 그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자라고 해서 제도를 만들었어요.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배우자분들이 대부분 다 주부였기 때문에 실제로 국민연금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맞벌이 하지 않습니까? 각각 국민연금이 있는 거예요. 실제 집에서 살림하시는 주부들도 본인의 국민연금을 따로 가입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각 국민연금을 잊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내가 받다 사망을 해요. 그러면 내 연금의 5, 60% 유족연금이 배우자에게 지급이 돼. 주려고 봤더니 배우자가 본인 연금이 있어요. 그러면 돌아가신 남편의 유족연금과 두 개를 같이 받을 수 있냐?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이에요. 국민연금은 두 개의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돼.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보통 남편들이 이제 직장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연금액이 크고 여기에 유족연금도 크거든요. 그걸 받기 위해서 이 남은 배우자께서는 본인 연금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배우자께서 열심히 연금을 부었는데 내가 연금을 받기도 전에 남편이 돌아가셨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남편은 유족연금을 받느라고 내 연금은 아예 구경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일찍 돌아가시게 되면 배우자께서는 본인이 낸 돈을 한 푼도 못 찾는 경우, 전액 원금 손실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결국 원금도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 때문에 불만이 있으세요? 근데 이제 국가는 항상 얘기하는 거죠. 유족연금 받지 않냐. 그냥 유족연금 받는 걸 당신이 낸 거라고 생각해라 라고 할 수 있지만 받는 배우자 입장에서는 유족연금은 내 연금과 관계없이 나오는 거고 그럼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내 연금 안 냈지 그냥. 그죠?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로서는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좀 알고 노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 부부가 100년 해로 할 것 같다. 그럼 각각 연금 가입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런데 부부간은 나이 차이가 좀 많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10살 이상 차이 나신 분들. 자, 이런 분들에 있어서 좀 젊은 배우자는 사실 확률상 배우자의 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으로 살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두 분이 각각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것이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자, 이런 부분을 잘 한번 따져보시고 연금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실 연금에 대해 관심이 많아지셔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주식이냐 연금이냐 여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실 겁니다. 작년에 주가가 많이 올라오면서 연금을 하셔야 될 분들이 자꾸 주식을 하고 있어요. 주식 투자를 계속 하다 보면 변동성이 커지게 됩니다. 주가가 오를 땐 좋지만 떨어지면 손실을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위험이 커질 수 있고요. 이렇게 수익을 계속 불리다 보면 불어나도 문제예요. 불어난 돈을 언젠가는 정해서 연금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목돈으로 쌓아놓은 돈을 연금으로 바꾸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지 마라, 뭐 연금만 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연금할 재원은 연금을 계속 하셔야 되는 것이고 투자할 재원은 투자를 계속 하셔야 된다. 각각 포트폴리오를 잘 짜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연금은 연금대로 준비하시고 투자는 투자대로 같이 병행해서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국민연금은 내가 내서 받는 돈입니다. 기초연금은 국가가 일정한 자격이 되는 노인들에게 세금으로 주는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연금은 무상으로 받는 것이고 국민연금은 유상으로 내가 낸 돈으로 받는 것이죠. 자,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아요. 혹은 기초연금이 감액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해요? 국민연금은 내가 열심히 불입한 돈인데 국민연금을 열심히 냈더니 기초연금을 못 받거나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겁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을 안 내고 팽팽 논 사람들은 기초연금 다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 드시겠습니까? 야이씨, 국민연금 열심히 냈더니 기초연금 깎고 안 낸 저 옆집 노인은 기초연금 다 받고 이게 뭐야? 굉장히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맞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 가지 좀 이해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직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국민연금은 내가 낸 돈이라서 내가 받는다고 생각하셨는데 사실 국민연금의 구조를 보면 A값과 B값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B값은 여러분이 내신 돈으로 만들어진 연금이고요. A값은 국가가 전체 평균을 가지고 지원하는 금액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국민연금 내에 약간 사회복지적인 성격이 들어있어요. 기초연금은 전체가 다 사회복지죠. 자, 그러다 보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국민연금도 많이 받는데 기초연금도 받는다? 이분들은 복지가 중복된다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받는 사람들 중에서 월 50만 원 이하로 받으신 분들은 상관없어요. 월 50만 원 이상 받으시면서 B값 비중, 사회복지 비중이 높으신 분들에게 기초연금을 깎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분이 양해는 해주셔야 돼요. 뭐 제가 양해를 구할 게 아니라 사실 국가가 국민들 대상으로 잘 설명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국가는 제도만 만들어 놓고 설명을 안 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국민연금 열심히 냈더니 기초연금 못 받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어쨌든 팩트는 이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럼 국민연금 내가 열심히 내가지고 국민연금 10만 원 올리면 기초연금이 10만 원 깎이냐? 이러면 당연히 내지 말아야죠. 국민연금. 근데 국민연금 10만 원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기초연금이 10만 원 깎이는 게 아닙니다. 한 1, 2만 원, 2, 3만 원 깎여요. 계속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국민연금을 안 하겠다? 이건 잘못된 선택이에요. 국민연금은 최대한 많이 늘려놓고 그 다음에 기초연금을 좀 깎이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국민연금은 평생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이 늘려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초연금이 깎인다고 하는데 이 제도도 지금 현재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 바뀔지 몰라요. 기초연금 깎인다 그래가지고 국민연금도 가입 안 했어. 나중에 보니까 기초연금이 없어져 버려. 그럼 어떻게 돼?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도 개선이 계속 되고 있으니까 국민연금을 최대한 많이 늘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기초연금 조금 살짝 감액 든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조금 더 양해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억울한 게 있으시면 계속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국가가 언젠가는 수정하지 않겠습니까? 현명한 판단 좀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택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고민해 보실 게 있어요. 여러분이 65세 이상이시면서 주택연금을 받고 싶다. 그런데 그 중에서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이분들 쫑긋해서 들으셔야 돼요. 주택연금을 얼마를 드리는지 아십니까? 70세에 가입했을 때 가입하는 연령별로 연금액이 약간 다르거든요. 70세에 가입했을 때 시세로 1억당 월 30만 원 받습니다. 시세로 1억당 월 30만 원. 공시가격 기준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시세, 실거래가 기준으로 드립니다. 우리 집이 시세가 5억이다. 그러면 주택연금은 150만 원씩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괜찮죠? 5억짜리 집에 150만 원밖에 못 받아? 라고 하시겠지만 5억짜리 집에 살면서 내가 이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집을 팔아버리고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집에 살면서 연금을 매달 150만 원씩 평생 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기초연금 대상자다. 65세 이상이죠. 그 다음에 내 집값이 시세로 2억 5천 미만이다. 자, 이분들이 2억 5천 미만의 집을 가지고 주택연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우대형 주택연금이 가능합니다. 우대형 주택연금이라는 게 뭐냐면 저소득층, 집값이 낮으신 분, 어려우신 분들이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경우에 국가가 정책적으로 우대해드리는 거예요. 금액을 20% 더 드립니다. 예를 들면 아까 1억당 30만 원 받는다고 했죠. 2억이면 60만 원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어요. 60만 원 받는 게 아니라 72만 원 받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분이 계셨는데 노후에 집은 없는데 현금이 한 2, 3억 있어요. 그러면 이 2, 3억 가지고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2, 3억으로 내가 개인연금을 하나 가입해서 연금을 받고 싶은데 제가 여쭤봤어요. 집은 있으십니까? 집이 없다는 거예요. 노후에 집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집은 그냥 전세 살면서 내가 이 돈 가지고 개인연금 받겠다는 겁니다. 2억 가지고 개인연금 받아봐야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한 달에 7, 80만 원 받기가 쉽지 않아요. 2억 가지고 있어도. 자, 그런데 2억을 가지고 집을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집에 살면서 주택연금을 우대형으로 7, 80만 원 받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주택연금도 받고 다른 연금도 받고 개인연금도 하시는 게 맞지만 소득이 없거나 좀 자산이 부족하거나 집도 없으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여윳돈이 있다면 탈탈 털어서 집 한 채를 마련하신 이후에 기초연금도 받으시고 주택금융공사 얘기하셔가지고 우대형 주택연금까지 받으신다면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제도 꼭 한번 올해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주택연금 이런 것들은요 국가가 만들어 놓은 공적 제도입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개인연금이라든가 퇴직연금 제도가 아직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공적 연금 제도가 기본적인 건 잘 되어 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는 부동산 자산이 많기 때문에 주택연금까지 활용한다면 기본적으로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받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모든 플랜 저희 어머니가 제일 잘하고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국민연금을 가입한 적이 없으세요. 올해 이제 80대 중반이신데 대신에 저희 아버지가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나서 받으시다 돌아가셨거든요. 그 유족연금을 우리 어머니가 받고 계시고요. 재산 많지 않기 때문에 기초연금도 받고 계시죠. 가지고 계신 집 얼마 안 되지만 주택연금 받으시라고 했어요. 유족연금, 기초연금, 주택연금까지 해가지고 일단 한 달 사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생활비가 나옵니다. 거기다가 뭐 제가 용돈 드리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또 일도 하십니다. 복지관 이런 데 가셔가지고 일도 하시고 이러시면서 용돈도 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본인 쓰시는 건 아무 문제가 없이 쓰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국민연금, 기초연금, 주택연금 같은 사회복지 혜택이 잘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잘 이용하신다면 여러분도 노후에 아주 여유로운 노래를 보내는 건 아니겠지만 기본적인 삶을 사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생각해 보시면서 국민연금 1355, 주택연금은 주택금융공사 1688-8114, 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 129 전화해 보셔가지고 여러분 노후를 잘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